36주 만삭에 낙태를 했던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 뜯겨져 나가며 당하며 세상에 울음소리를 내야만 살인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됐다. 이 나라에서 생명은 도대체 얼마짜리로 취급되고 있는가? 몇 년 전 페미니즘을 지지했던 사회 분위기를 타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고 더 이상 불법 낙태란 없는 대한민국이 됐다. 한국은 낙태할 때에 임신 주수 제한도 없고 처벌 조항도 없는 완전한 낙태 자유국처럼 보인다. 실제로도 의사가 임신 초기나 중기에 낙태를 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낙태라는 단어 자체가 법전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 여자들이 낙태를 할 수도 있지. 낙태야 너도 나도 물밑에서는 다 하고 있으니 굳이 불법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1년 전 36주차 아기를 낙태하는 브이로그 영상 하나가 올라왔고 낙태 후에 배가 꺼진 모습까지 촬영된 여성의 동영상은 자막을 달고 여느 일반 유튜버처럼 자신의 혹을 떼냈듯이 언급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36주 낙태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사건은 그 유튜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낙태죄 폐지돼서 내가 올리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합법적인 거라고 라며 초반에 당당했던 여성은 영상들은 순식간에 지웠다. 36주 낙태는 사실 임신 9개월 차이고 인간이나 다름없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이를 데 없었다. 뭔가 잘못된 걸 느낀 경찰과 검찰은 그 병원을 뒤지고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고 간호조무사와 대기실 환자들까지 찾아가 조사를 했다. 그렇게 들이닥쳐 수사를 하는데 모두 다 진술을 맞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진술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만약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와 울었다면 이미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이고 그 다음에 숨을 잃었다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결국 의사들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유튜버와 함께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이렇게 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건 너무하다. 그래, 그때 마지막으로 정말 잘 울어주었다. 우리들이 미안하다. 해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30개 월 이상의 낙태 수술을 전문으로 수십 차례 했다는 수사 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게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돈과 욕망이 뒤엉킨 구조의 폭발이라고 느꼈다. 형법에서는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의료법과 모자보건법과 살인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가가 책임있게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금지하는지 명확한 경계를 그리지 않으니까 저마다 다 다른 지하시장이 만들어진다. 정신없는 것들이 유튜브 영상까지 찍어 올리지 않는가. 한국의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울음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면 낙태죄로 징역을 살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낙태는 형사처벌과는 분리된 의료 서비스처럼 취급된다. 시술 중 의료사고가 나면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책임을 지겠지만 임신 자체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장에 끌려갈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불법 시술 정도로 타투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고 낙태 합법 이후 이제는 초기나 중기 임신 중절은 그냥 비보험 수술 메뉴 하나 정도의 위치로 내려앉았다. 한국에서 임신 초기 약물 낙태나 흡입술 같은 시술 비용은 대략 4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다. 병원과 주수에 따라 오르고 내리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손이 닿는 금액이다. 남자친구에게 낙태하게 돈을 달라고 하면 국룰로 5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하지 않던가. 병원 몇 군데만 검색하면 바로 예약도 된다. 형사 리스크가 없으니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비를 굳이 위험수당까지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국가 경쟁력이나 여러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지만 일본은 낙태 관련된 법률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일본 형법에는 아직도 낙태죄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다. 임신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약물을 임의로 국제 배송하거나 하는 형태로 스스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법 시술로 의사가 낙태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6개월 이상 7년 이하로 형량이 더 올라간다. 일본은 정해진 사유와 정해진 주수 안에서 지정된 의사만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임신 주수는 원칙적으로 22주 미만까지다. 산모의 건강이나 성폭력 피해나 경제적 곤란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게다가 결혼한 여성의 경우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다. 이 틀에서 벗어난 시술은 전부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진심이다. 알량하게 여자의 욕심을 치켜 세워주지 않는다. 낙태를 잘못했다간 의사가 후생 노동성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실상 의사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다. 그래서 일본 의사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도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애매한 케이스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 하고 서류와 배우자의 동의가 정확히 받아졌는지를 과하게 요구한다. 낙태 시술을 하려는데 의사가 불친절했다라는 리뷰가 오히려 병원의 인지도를 올리기도 한다. 당연히 이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일본 합법 낙태 시술의 가격에 반영된다. 일본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 초기 낙태 수술도 대략 150만 원, 전후에서 250만 원까지 간다는 말이 나온다. 임신 주수가 늘어나거나 애매한 케이스로 갈수록 가격은 더 뛴다. 조금만 주수가 지나가거나 사정이 복잡해지면 아예 손을 안 대거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을 부르는 구조가 된다. 의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형사사건이 되면 인생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 위험수당이 붙지 않으면 도저히 시술을 할 수가 없다.
정리해서 말하면 한국 의사는 낙태를 해도 예전 같은 낙태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남아있는 위험은 의료사고와 민사소송과 행정처분 정도다. 일본 의사는 법에서 정한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낙태를 하면 바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징역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 문제까지 따라온다. 한국에서는 불법 낙태라는 말 자체가 흐릿해졌지만 일본에서는 조건을 어기는 순간 바로 불법 낙태가 된다. 종이 위 법조문만 봐도 의사 입장에서 체감하는 공포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여성의 선택과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나는 본다. 한국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 생겼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산은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병원만 잘 찾으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비용으로 조용히 끝낼 수 있다. 형사처벌 위험도 사실상 없고 기록도 크게 남지 않는다. 부담은 물론 크지만 어떻게든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피임이 조금 느슨해져도 나중에 돈으로 수습하는 선택지가 항상 열려있다는 신호를 주는 구조다. 낙태가 너무나도 쉽기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낙태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 세상을 찾아오는 아이가 5명이라면 4명은 세상을 보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